자, 이제 교재 12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다 들으셨었죠? 우리 지난주에 이 법률 공부를 하실 때는 몇 개월씩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4개월 안에 재미만 붙이시면 돼요. 4개월 안에. 여러분들 보통 시험을 공부하면 10월 달까지 공부하니까 뭐 10월까지 공부한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6개월이면 돼요. 6개월. 6개월에 배운 공부가 여러분 시험장에 다 60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 시작하면 6개월까지가 이론 과정이거든. 그 이론 과정 했던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서 60점 이상이 나와요. 7월부터는 그 확인하는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여러분 공부는 4개월 동안만 재미만 붙이시면 돼요. 4개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서 과정에 이렇게 2번 정도 돌 때까지 그때까지 재미만 붙이시면 돼요. 재미만. 그리고 집중만 좀 하시면 5, 6월 달에는 외우지 말라고 다 외워져. 자동으로. 아, 저럴 때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감이라는 게 잡혀. 그걸 갖고 이제 문제풀이해서 반복하고 이렇게 시험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공부는 자, 막 외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재미를 좀 붙이죠. 재미. 특히 공법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 하라는 것만. 요거 암기한다 그러면 암기하고 요거는 그냥 읽어하라 그러면 읽고 요렇게만 체크만 해놓으시면 돼. 그래서 그걸 시험장 갈 때까지 기본서에 체크된 것만 탁탁탁 읽고 가시면 돼. 그럼 여러분 책이 700페이지 돼도 공부 분량은 250페이지밖에 안 돼. 그럼 250페이지는 마지막 가면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 그래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법률 공부라는 빨리 읽는 연습하시라고 그랬지? 속독하는 거. 정독해도 아무 뜻 없어. 빨리 읽어서 내 머릿속에 탁탁 들어온다. 그게 공부거든. 정독은 누구나 가능해요. 여러분 10월 달에 가서 시험 보는 날 시간 만약에 한 50분짜리를 한 100분씩 줘봐. 다 누구나 풀어. 다 누구나 풀고 60점 다 나와. 근데 시간 안에 풀어내야 돼.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풀려니까 어떻게 돼? 마음도 급해. 그러니까 딱 눈 보고 답이 나와야 돼. 안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당황해. 답 못 써. 실수해. 그래서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끝나고 집에 가서 혼자 딱 보면 다 보여.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나이가 들수록 빨리빨리 읽는 연습. 눈으로 탁탁 보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들 정도로 그 속독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속독을 못하면 영원히 못해. 그래서 나중에 9시월에 가도 시간 주지 못하면 문제 못 푸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읽는 속도가 있어. 아까 책 읽을 때 그 정도로 그냥 계속 읽으셔야 돼. 그래서 읽다 보면 습관이 돼요. 처음에는 안 돼. 처음에는 읽어도 머릿속에 전혀 안 남아. 근데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속도 읽어도 탁탁탁 나와. 그 정도로 연습하시면 모의고사 보던 실제 시험장 갈 시간 안에 제대로 풀기 시작. 그리고 60점이 나온다는 얘기야. 우리 실력이 부족해서 60점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 실력은 됐는데도 그 시간 조절 못하니까. 그래서 시험이 안 나와. 급하니까 또 실수 나오고. 우리 급하면 어떻게 돼? 막 못 읽어. 5개 못 읽으니까 대충 찍고 하다 보니까 시험이 떨어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1년 고생해서 고생 안 하시려면 요 초기에 하라고 할 때 그거를 잘 하셔야 돼. 그러면 고생 안 하고 1년에 끝내요. 뭐 나이 숫자예요. 나이는 숫자. 또 학교 다닐 때 1등해서 아무 필요 없어. 학교 내 꼴등해서 아무 필요 없어. 지금부터 하는 것만 중요해. 지금부터. 그러니까 나이, 연령, 학력, 불문 이런 거 무조건 필요 없어. 법률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법률 공부는 누구나 하는데 아까 하라는 방법만 제대로 찾아가시면 되니까 조금 잔소리 같지만 처음에 할 때는 좀 하라고 하면은 좀 따라오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자, 뭐 책을 먼저 보실 필요는 없고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책에 여기다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여러분 책에다 체크 딱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할 테니까 그러면 용어부터 해보세요. 광역이란 말이 무슨 뜻이다? 둘 이상.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특방 시군에 대해서 계획이 만들어질 걸 광역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때 광역은 비구속이다. 이걸 배웠죠. 순위는 상위도 되고 하위도 된다. 그러면 일반 국민을 구속 안 한다 그 말이겠죠. 또 무슨 대상이 아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순위가 상위다 그 말은 국토부 장관도 만들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만드는가? 자, 무슨 권? 광역계획권. 그래서 지난주 여기까지 배웠어. 광역도시는 어디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자, 비구속의 특징.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요게 비구속이야. 비구속은 앞뒤에가 요게 꼭 있어. 장기적이다. 끝에 뭐 제시한다. 요게 바로 비구속이에요. 그러면 이 광역도시 계획은 일반 계획하고 다르게 무조건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뭐부터? 요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려면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이 권역을 지정을 해야 돼. 그런데 창원시 관리계획은 창원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계획 바로 만든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의 광역계획권은 행정구역이다 아니다? 행정구역이 아니잖아. 인위적으로 권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계획 수립할 때 뭐부터? 요걸 먼저 지정하라 요게 나와야 돼. 그래서 요게 지정이 돼야 거기에다가 무슨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요렇게 말하는 거야 순서가. 자, 창원시 관리계획은 창원시라는 시가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계획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은 일단 뭐부터 지정해야 돼? 광역계획권.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묶을 건지 안 묶을 건지 이거부터 해야 돼. 묶어졌을 때 만드는 계획이 뭐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요게 해년마다 한 문제씩 나와. 요게 그게 뭐 나오냐? 지정권자하고 수립자를 물어봐. 다른 과정이 나와. 다른 과정. 근데 답은 지정권자하고 수립자에만 답이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그걸 오늘 배워야 돼.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수립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 보셔야 돼. 첫째가 지정권자인데 요 지정권자가 이름 두 개예요. 국장과 도지사야. 여러분이 외울 건 딱 요 두 개만 외우면 돼. 그럼 요런 거 갖고 이제 응용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수립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 두 명을 갖고 이제 이렇게 응용해서 계속 푸는 거야. 암기해서 못 풀어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워낙 많으니까 모든 계획 나올 때마다 수립자 이렇게 물을 수가 없잖아. 근데 요것만큼은 해년마다 물어봐 수립자를.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지정권이 요 두 명하게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권한이 있을 때 지정을 하게 되느냐. 그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가 걸쳐져 있어. 이럴 때 지정 권한은 국장한테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법은 어디든 똑같아. 시도에 뭐 걸쳐 있다 이 말 나오면 전부 누가? 국장이 한다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어. 오늘 배우던 도시개발법 가든 정비법 가든 하여튼 둘이서 어디에 걸쳤어? 시도. 그럼 시도의 상급기관이 누구야? 국장이잖아. 우리 지난번 행정처 배울 때 그러니까 니들이 못하니까 위에서 하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시도에 걸치면 항상 누가? 국장이 지정해. 그러면 도지사니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어. 어디에? 같은 도. 그럼 도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야? 도지사. 그러니까 도지사 가라 그 말이거든.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봐요.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이렇게 생각해 봐. 그럼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교통이 발달이 되니까 창원시에 산다고 꼭 창원시에만 근무하라는 부분 없죠? 자, 차 타고 멀리도 가도 근무하고 반대로 멀리 있는 사람도 와서 근무할 수 있지. 그래서 만약 요 세 개를 광역계획권으로 묶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봐. 그러니까 묶고 있는 요 지역이 도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도지? 이게 경상남도 같은 도잖아. 이때 지정권은 누구다? 경남도지사다. 그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옆에 김해 옆에 부산광역시가 있어.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여기까지 묶으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경상남도고 여기는 부산광역시가 시도가 같아 달라. 다르죠?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국토부 장관이 하라.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공법은 국장과 도지사 지정한다고 전부 이 관계야. 같은 도끼리는 도지사, 도가 서로 다르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돼 있어.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고 가시면 돼. 이제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지정권자가 계획의 승인권자야. 지정권이 갖고 있는데 무슨 권을 갖고 있어? 승인.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승인의 뜻이 뭐였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확인해 주세요. 그게 승인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저기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 말은 수립은 누가 한다? 그렇지. 아랫사람 그러면 되잖아. 다시 비구속은 계획이 절차가 어떻게 나와? 수립 승인이잖아. 수립 승인. 그러면 승인권자가 윗사람이면 수립은 아랫사람이다.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아랫사람 누구? 시도지사. 이 사람이 수립한다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럼 도지사가 지정했고 도지사가 승인권을 갖고 있어. 그럼 도지사 관련된 사람 누구야? 시장군수. 시장군수. 그래서 시장군수가 수립자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서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저 두 사람만 알면 저 사람은 지정권도 있고 무슨 권도? 승인권도 있다. 그럼 승인이가 수립은 누가 한다? 저 사람의 아랫사람. 그 아랫사람은 시험에서 국장 써줬으면 누가? 시도지사가. 도지사가 지정했다. 그럼 누가? 시장군수.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이요. 이걸 묻는데 이걸 외워갖고 가서 풀어보시니까 못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수립자는 맞는데 단독은 아니고 공동으로 해야 되죠? 걸쳐 있잖아. 자, 봐봐요. 여기를 경남도지사가 지정했어. 그러면 수립할 사람이 몇 명이야? 3명이잖아. 그러니까 셋이서 공동으로 하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는 항상 둘 이상이 묶어지니까 혼자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시장군수도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요게 이제 이해되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또 가지가 쳐져. 이 사람들은 수립했으면 무슨 신청해야 돼? 승인 신청. 수립했으니까 순서가 승인 신청하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승인 신청을 누구한테 하나요? 자기 윗사람이고 국장한테 하겠지. 그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그냥 알아서 수립한다. 그럼 수립자가 또 하나 나왔어. 항상 수립했으면 뭐를 해야 돼? 승인 신청. 신청 안 하면 그 승인권자가 알아서 뭐 한다? 수립한다. 그럼 다시 도지사 시장군수 해봐. 시장군수도 수립했으면 무슨 신청? 승인 신청. 누구한테? 도지사. 안 하면 도지사가 수립한다. 원리 이해됐나요? 이렇게 찾는 거야. 또 하나. 이 시도지사나 요 사람들은 본인이 수립하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럴 것 같으면 요청한다 이렇게 나와. 이 요청하고 승인은 같은 절차를 말해. 항상 승인한다, 요청한다. 행정청 누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를 승인, 요청 이렇게 말해. 그러면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요청한다 그 말은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다시 공동 수립한다. 요 내용이야. 그럼 다시 해봐. 시장군수가 요청한다. 누구한테? 시장군수니까 도지사. 그러면 도지사하고 시장군수는 공동 수립한다. 요게 수립자 6명이야. 이걸 일일이 못 내고 간다는 얘기야 시험에서. 그래서 순서대로 승인권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갖고 그러면 승인권자가 정해지면 계획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랫사람. 그럼 국장이 지정했다. 수립자 누구? 시도지사. 도지사 지정했다. 시장군수. 근데 이 사람들은 방법이 두 개가 또 나와. 둘 사람 모두 다 승인 신청해야 돼. 승인 신청. 안 하면 승인권자가 알아서 수립한다. 또 요청하면 그 윗사람하고 요청한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렇게 첫 시간에 여러분 이해됐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요거를 시험 볼 때가 한 10번을 할 거 아니야. 10번 하면 시험장가 다 풀어내겠지. 근데 이걸 외워서 가신 분은 외운 게 생각 안 나면 어떻게 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은 외우지 말라 그 뜻이에요. 자꾸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 요게 몇 번만 연습되면 나머지 과정도 다 똑같은 원리로 돼 있어. 그럼 그때부터는 편해지시는 거야. 뜻 아시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지.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온다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야. 요렇게 집에 가셔도 요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야. 그럼 금방 쉬워져. 그 다음 요때 이제 시장군수가 요청을 했을 때는 무슨 수립이요? 공동이야. 근데 이 요청에다 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간 게 협의하여 요청을 하게 되면 도지사는 단독 수립한다. 요걸 또 내 시험에서. 그냥 요청했을 때는 공동인데 무슨 단어? 협의 요청했을 때는 도지사가 뭐 한다? 단독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이제 뭐를 내느냐. 원래 승인이란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요 도지사 관계를 물어봐. 이 도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 원래대로 하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는 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요걸 또 시험에 내놨어. 왜냐? 지금 현재 이 도지사는 무슨 권자야? 같은 돈은 자기가 승인권자잖아. 자기가 승인권자인데 자기가 만들어서 위에다 승인 이런 말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권을 갖고 있으면 승인권을 갖고 있을 때는 굳이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요것만도 여러분 시험에 3번이 출제됐어. 요게 답으로. 에? 아시겠지? 그러니까 다 요청이 있는데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요청할 때는 공동인데 무슨 단어가 들어가서 협의해서 요청한다. 그러면 단독으로. 그리고 도지사하고 관련돼서 수립됐을 때는 국장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다른 거 없어. 요 지정권자하고 수립자만 정리 꼭 하시면 돼. 나머지는 오늘 절차상 배우기는 하지만 머릿속에 넣으실 건 없어. 그냥 이해하면 됐고 집에 가서는 지정권하고 수립자만 머릿속에 딱 공부하는 연습만 하시면 돼. 분량 줄여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여기를 지정하는 대상은 어디냐? 인접하고 있는 둘 이상 특광시군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항상 광역이라는 뜻이 몇 이상? 요거는 알잖아. 둘 이상. 근데 앞에가 뭐 붙었어? 요게 시험 문제에서 인접돼 있다는 게. 자, 무슨 이야기냐면 광역 하니까 둘 이상만 외우다가 시험에서 틀리신 이유가 광역계획권은 창원시하고 부산광역시 2개 묶을 수 있어 없어? 못 묶잖아. 왜? 안 붙어 있으니까. 그게 인접이잖아. 그게 인접되려면 어디까지를? 김해시까지를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광역 묶을 때는 둘 이상이 아니라 앞에가 뭐 있어? 인접, 서로 붙어 있는 것끼리 이렇게 돼. 요놈 못 묶는다 그 말이야. 안 붙어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낼 때 그냥 둘 이상만 외우면 안 되고 앞에가 뭐가? 인접됐다 요 단어. 그 다음에 전부 지정도 되고 일부인데 요 일부를 또 물을 수가 있어요. 일부. 여기서 인접했을 때 일부는 어디를 일부로 보는가? 구, 군, 읍, 면을 단위로 한다. 이렇게 나서. 그럼 구군 읍면이란 뭐냐면 요게 시에서 행정구역이 시일 때 일부는 구를 말한다. 그 뜻이야. 요거는 군이 되겠지. 군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돼 있어? 읍, 면. 그 읍이나 면을 일부로 봐. 그러면 구는 여기 구는 뭐냐? 광역시. 광역시는 시니까 뭐도 있지만 구도 있지만 뭐도 있다. 군도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자, 울산광역시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울산시, 울주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군도 일부에 들어간다. 그 내용이 돼. 그래서 앞으로 구군 읍면하면 요거예요. 그러면 해봐요. 지금 김해시, 창원시 전부가 광역계획권 묶어지려고 그래. 그리고 함안군은 일부만 넣고 싶어. 함안군은. 그럼 함안군의 행정구역이 뭐 돼 있어? 함안읍, 그 다음에 무슨, 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면이 들어왔다. 이게 뭐야? 일부. 읍이 들어왔다. 일부. 요때 군에서 일부나 뭐다? 읍이나 면이 들어왔을 때를 일부로 한다. 이렇게. 여기 다 들어오면 전부니까 안 되지. 일부일 때는 군에서 어디를 말해? 읍이나 면이야. 그 다음 부산광역시 일부만 넣고 싶어. 부산광역시. 그럼 부산광역시 행정구역이 뭐로 돼 있어? 무슨 구, 기장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요 구가 들어오는 것도 일부, 요 군이 들어오는 것도 일부다. 요 뜻이야. 그래서 시에서는 구고 광역시에는 뭐도 있고 군도 있고. 그럼 바꿔서요. 부산광역시 전부, 요거 전부, 김해시 전부, 창원시 일부만 넣고 싶어. 창원시. 그러면 창원시는 행정구역이 성산구, 무슨 마창구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거 구만 넣고 싶어. 요거 뭐야? 일부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시에서는 구가 있으면 구, 구군이 있으면 군을 일부로 본다. 군에서는 어디하고 어디가 일부다? 읍이나
면을 일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광역계획권에 요 단어 들어갈 때 인접자 일부 그런보다 국은 읍면을 단위로 한다. 이렇게 나오고 혹시 요 뜻이 뭔가 설명했나요? 공법은 원칙과 예외로 돼 있어. 원칙과 예외. 그래서 원칙은 끝 문장의 표현이 이렇게 나올 때가 원칙이야. 하여야 한다. 그럼 원칙이야. 자, 예외는 끝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돼.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다 내는 건 아니야. 내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내는 경우가 있어. 그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를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표시해 드려. 꼭 하라는 요자야. 이렇게 쓰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표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요게 임의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요 뜻 하나가 이렇게 앞으로 쓰일 거니까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 이렇게 한자 표시되는 경우는 좀 신경 써서 공부하라. 그 내용이야. 그러면 내가 저렇게 안 써주면 구분 안 해도 상관없어. 시험 문제 안 물어보니까. 근데 저거 왜 내가 지정에다 써놨느냐면 우리 공법에는 뭐를 지정한다 그러면 꼭 하라 이런 말은 없어. 왜냐? 지정 자체가 여러분을 규제하는 거야. 규제. 공법은 뭐 한다 그러면 규제가 돼. 규제는 꼭 하라 이렇게 안 돼 있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어. 안 배웠지만 해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려고 해. 지정해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그렇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되셨어? 여러분 지정되면 토지 거래할 때마다 뭐 받아야 돼? 허가받게 규제되고 있잖아. 그렇게 규제되니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또 들어보신 거 있지? 투기과열지구 뭐 조정대상지역. 지금 문제가 이런 거잖아. 우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고 뭐야? 요런 게 지정된 거잖아.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가 돼 안 돼? 안 되고 있잖아. 요런 거 지정한다 써놨어. 그럼 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셔서? 공법은 지정해 준 거 여러분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지정했다 그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아까처럼 용도지역 지정해. 여러분한테 하라고 해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정자 붙으면 전부 뭐다? 할 수 있다. 요런 원리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깨치시면 그냥 공부 한 번에 끝나는 거야. 이걸 갖다 시험 문제 내는데 못 틀리지면 안 보지 되지. 지정랑 무조건 뭐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데 하여야 한다 써놨는데 못 찾고 나오시면 안 되는 거야. 요런 거를 공부할 때 써먹어야 돼. 그래서 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정 절차. 요런 거는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절차. 오늘 과정상 배우는 거지. 요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게구나 하면 나중에 공식 나와. 또 이게 공식. 그러니까 그때 외우는 건 그때 하고 절차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의견 청취하라, 심의하라, 지정하라. 여기 지정 절차야. 지정했으면 통보하라. 오늘 배우는 거 요거 배우려고 설명하는 거야. 심의라는 거 배우려고. 여기서 지금 배우는 포인트는 심의야. 그러니까 순서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정권자 누구누구 이런 거 자꾸 대답하시라는 이야기야. 지정은 누가 해? 국장과 도지사가 해. 그럼 의견 정치는 요 사람들의 아랫사람 의견 들으면 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의견 들으라 이렇게 나와. 외우실 거 없다 분명히 이야기했어. 대신에 요거는 앞으로 공법 끝날 때까지 계속 써먹는 용어니까 요런 거를 이해하고 가시라는 이야기야. 심의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나와. 요 이제 심의를 설명할게요. 앞으로 공법 시간에 문장에가 심의하라 이런 말 나오면 어디에 대한 심의냐면 무슨 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법상의 위원회가 무슨 기구다? 심의기구다 그 말이야. 앞으로 심의 그러면 무슨 위원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요 앞에 이름이 무슨 위원회냐?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 왜 도시계획이냐? 저기 봐봐요. 계획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 광역자 빼면 도시계획 이렇게 돼 있잖아. 또 우리 기본하고 관리계획 합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 그것도 도시계획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계획은 종합해서 무슨 계획이야? 도시계획이야. 도시계획.
그래서 이름이 뭐냐?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말해. 그럼 요걸 언제까지 쓰느냐? 우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두 개 있잖아.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그때까지는 전부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야. 그럼 이제 건축법에 가면 뭐라고 나와? 이것만 쓰면 돼. 건축법은 건축위원회, 농지법은 농지위원회, 주택법은 주택위원회야. 그러니까 모든 법률마다 뭐를 갖고 있어? 위원회를 갖고 있다. 뭐 하려고? 그래, 심의하려고. 이런 걸 알아들으라냐. 그럼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해져. 오늘 한 개 갖고 설명하면 앞으로 심의했는데 멍 그리면 안 돼. 심의하면 무슨 위원회 이렇게 나와야 돼. 지금 배우는 법이 뭐냐만 알면 돼.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그럼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이면 건축위원회. 농지법은 농지위원회. 얼마나 쉬워. 이런 원리로 돼 있어. 공법은 공식이야. 공식. 하나 배우면 다 똑같이 맞게 써먹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게 국토계획법이야. 요놈 틀만 딱 잡아주면 어떻게 돼? 나머지 똑같이 돼 있어. 법률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4개월 동안 무슨 법만 국토계획법에다만 요거 잡는 거 신경 써라 그랬어.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알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다시 하나. 그러면 위원회 앞에가 또 이제 뭐가 붙냐면 요런 말이 붙어. 중앙, 지방 이런 말이 붙어. 그럼 이제 이걸 보면 돼.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야. 그럼 국토부 장관은 중앙이야, 지방이야? 그래. 그럼 국토부 장관은 무슨 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요건 지방이잖아. 지자체니까. 그럼 뭐라고? 지방도시. 이렇게 이름만 갖다 붙이면 돼. 그러니까 위원회 앞에다 중앙이냐, 지방이냐 요 말은 장관이 나오면 중앙, 장관이 아닐 때는 지방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결되시죠? 그러면 오늘 절차 배운 건 요거 배우자고 하는 거, 요걸 배우자고 하는 거지 의견 청취 이런 거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배우는 거는 우리 과정상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고 되시면 돼.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여기까지를 여러분 책에서 어디에 또 어떻게 나오는가 확인해 볼게요. 자, 페이지 12페이지 봐보세요. 자, 광역도시계획의 의 성격 나와. 자, 의 하면 무슨 권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에 뭐라고 나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하고 맨 위에 나오잖아. 확인되시지? 자, 2번 법적 성격. 그럼 배운 대로 해봐. 법적 성격은 뭐다? 비구속이다. 그 말이 셋째 줄에 나오잖아. 비구속이다. 잘했나요? 둘째 줄 끝에 중간에. 그럼 비구속이니까 일반 국민 구속에 안 해. 안 하잖아. 그럼 무슨 대상 아니야? 행정쟁송. 그 행정쟁송이 뭐하고 뭐를 합해서 행정쟁송이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거 합해서 뭐라고 그래? 행정쟁송 그러잖아. 지난주 기억나요? 우리 행정구제에서 배웠잖아. 다 그래서 미리 알려준 거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광역계획권 지정. 1번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요것도 지금부터 부르는 것만 딱딱 밑줄 그으세요. 첫 줄.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거까지 찾았죠? 그리고 셋째 줄. 거기서 셋째 줄. 끝부분에 인접한 거기서부터 인접한 둘 이상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그 다음 줄 끝에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다음에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죠.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읽어드리냐? 안 읽어드린 지문은 아무 필요 없는 지문이야. 그 안에 있는 지문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필요 없는 지문까지 읽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머리 터지는 거야 이제. 필요 없는 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지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장과 도지사다.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인접한 둘 이상 전부 아니면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답이잖아. 그것만 딱 머릿속에 넣어. 안 읽어드린 지문 일일이 가서 읽지 마시라는 이야기야. 아무 필요 없는 거니까. 그 다음 그 박스에 보니까 박스에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누가 지정하고? 국장이 지정하고. 그 색깔 있는 박스. 그 다음에 2번 번호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에 속했다. 그게 같은 도란 이야기야. 같은 도 관할에 속해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 다음에 지정단위. 그 지정단위가 자 셋째 줄에 국은 읍면을 단위로 한다. 아까 어디일 때? 일부 하면 어디를 단위로? 국은 읍면을 단위로 한다. 그 다음에 지정의 요청.
또 용어 나왔어. 아까 요청은 누가 누구한테? 아랫사람이 윗사람. 그럼 여기 확인해 봐요. 지정권이 2명한테 있으니까 여기 누가 요청해? 여기다. 누가 요청해? 시도지사가. 여기는 누가? 시장군. 이게잖아.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마. 용어만 갖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지정권이 2명한테 있어. 그러면 국장한테는 누가 요청한다? 시도지사. 도지사한테는 시장군수죠. 근데 앞에가 한 명이 더 있네. 중앙행정이 있네. 책에 보니까 그럴 때는 여기야. 이 장관한테는 아랫사람인 누구도 하지만 시도지사도 하지만 직급이 같은 중앙행정도 할 수 있다. 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장관이 아래다는 못하니까 어디에다가 같은 사람한테는 가능하다. 그 내용이야. 앞으로 장관 써졌을 때는 누구한테도 요청한다. 중앙행정이 요청할 수도 이렇게 나와. 어디든지 법에가. 그 다음 오른쪽에 지정 절차. 지정 절차는 1번 국토부 장관은 써져 있죠. 국토부 장관은 그 줄 끝에 시도나 시장군수 의견 듣고 어디에 심의 거쳐라. 중앙 도시계획원에 심의 거쳐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지사가 그러면 우선 첫 줄 끝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무슨 위원회 심의 거쳐라. 지방 도시내 심의 거쳐라.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공통이 뭐야? 자 여기 봐요. 공통은 이 사람들은 무조건 누구하고 이 사람 의견 듣고 장관이면 중앙자 도지사면 지방자 붙은 위원회 심의 거쳐라. 이게 다잖아. 그런데 도지사에 보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요건 일단 무시만 해. 그냥 표시만 해놓고. 왜? 공통사항은 아니니까. 자 공통적으로 의견 들어라. 누구하고 누구야? 시도 시장 군수지. 근데 관계 중앙행정은 어디에만 있어? 도지사에만 들어있죠. 이런 건 아직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야. 내가 이건 이제 문제 풀 때 해드린 거니까. 아 이때는 문제 풀이 할 때는 뭐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지금은 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공부하면 머리통 깨져. 아니 왜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 이 생각하면 이제 공부 못하니까 하지 말라네. 그래서 공통인 것만 하라고 해서 공통인 것만. 그 다음에 지정 통보. 그러면 아까 의견 들은 사람한테 통보한다 이렇게 나와. 의견 들은 사람한테 통보한다. 자 그러면 지정은 여기까지 끝났어. 그 밑에 봐. 광역도시의 수립권자 박스 내려가 봐요. 그 색깔 있는 박스. 점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 거기다 뭐라고 하면 누가 지정해? 도지사 지정이잖아.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하니까 계획은 누가 해? 아랫사람 시장군수 공동수립 이렇게 써져 있잖아.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속해 있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야 돼. 아 같은 도 속해 있으니까 지정을 누가 해? 도지사가. 도지사가 지정해서 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아랫사람. 그래서 이름이 누구다? 시장군수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 2번 번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 나왔어. 누가 지정해? 국장이. 그럼 이제 수립은 아랫사람 누구? 시도지사. 1번 2번 공부하는 방법 알겠죠? 이걸 이대로 외워갖고 하면 시험장에서 갑자기 지정으로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우리는 그 말 나올 때마다 지정하고 수립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1번, 2번은 혼자 수립하지 않고 공동 수립 이런 말 나와 있죠. 공동 수립한다. 그 다음에 3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에 뭐가 없다? 승인 신청 없다. 그게 중요하지.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신청 안 했으니까 누가 수립한다? 도지사가 수립한다. 그 내용이야. 왜 내가 날짜를 안 했느냐? 날짜는 지금 할 필요 없어. 날짜 해보면 또 이러면 어려워. 좀 이따 이제 절차할 때 내가 날짜 해드릴 거야. 일단 수립했으면 무슨 신청하라? 승인 신청하라. 신청 안 하면 누가 한다? 승인권자가 수립한다. 그 내용이야. 그 다음에 4번. 국가계획. 그 밑줄 그어보세요. 국가계획.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국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누가 대신하느냐? 국토부 장관이야. 국가계획 어디든지 써지면 누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국가계획과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역시 무슨 신청이 없다?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럼 시도지사 신청 없다. 그 말은 누가 수립한다? 국장이 수립한다. 그 내용이죠.
거기까지는 여기 설명한 거예요. 지금 신청 없다, 신청 없다 요거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양과로 2번 공동수립이라는 말 거기다 요청 쓰세요. 책에다 공동수립 옆에다 요청 이렇게 쓰세요. 그럼 요청이니까 그냥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요청하면 돼? 국장한테. 그럼 국장하고 시도지사 공동수립. 동그라미 2번은 누가 요청해? 시장군수가 요청하지. 그럼 도지사하고 시장군수하고 공동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둘째 줄 끝문자 뭐를 거쳐 요청했다? 협의를 거쳐 요청해. 협의자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 그럼 도지사는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여기까지 하시면 돼. 지정권하고 수립권자만. 그 다음 광역도시에 조정 써져 있나요? 거기다 5월달 쓰세요. 이런 거는 이제 5월달 넘어가면 할 거니까 지금 하실 필요 없어.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하단에 하단 쪽에 점 4번 광역도시 내용 나오죠? 내용도 읽을 필요 없어. 오른쪽 페이지에 양괄호 2번 수립 기준 써놨어. 그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 여기다 쓰세요. 수립 기준 옆에다. 그 수립 기준 여러분 책에 써진 데다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요. 또 이제 공법에 공통사항이 있어. 공통사항. 앞으로 이제 공법에는 계획이 많이 나와. 그 앞에다 이름은 안 써서 무슨 계획 하고 하여튼 계획 이름 나온 다음에 이렇게 세 개 하세요. 수립 기준을 묻거나 또 위반 기준을 묻거나 또는 작성하는 기준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공법의 계획이 한 30개, 여러분들 뵐 때 한 50개 나오겠지. 50개 계획 나올 때마다 계획 뒤에가 뭐라고 나와 있어? 수립 기준, 위반 기준, 작성 기준 이렇게 나오면 전부 누가?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자, 연습해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배운 적 없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이렇게 나왔어. 누가 정해? 국토부 장관이. 개발 계획, 작성 기준 누구? 국토부 장관. 리모델링 적지 마세요. 이거 적을 거 아니요. 적지 말고 이 말 이해하라는 이야기야. 리모델링 기본 계획, 작성 기준 누구? 국토부 장관. 이해되셨어? 그럼 공법 시간 이런 게 공식이라니까. 이런 걸 머릿속에 딱딱 넣으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 40문제 배우면 지문에 이거 두 개나 세 개 나와. 그럼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앞으로는 무조건 계획 써놨고 수립 기준, 위반 기준, 작성 기준 하면 전부 누구? 국장 이렇게 찾아야 돼. 시도지사 찾지 말라는 이야기야. 답이니까. 답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건 설명 안 하니까 무조건 알아들으셔야 돼. 그 다음 5번으로 가면 수립과 승인 절차가 나와. 찾았나요 이제? 자, 그럼 이제 그림 여기 보세요. 이건 조금 이따 써먹어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다 한번 할게요. 비구속으로 할게요. 비구속.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계획에 비구속이 두 번 있어. 지금 나오는 광역도시 계획. 이게 비구속이죠? 또 뭐가 비구속이야?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 계획. 요게 들어가면 비구속. 예외로 비구속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배워 지금. 그럼 비구속은 무조건 계획 만들 때 절차가 뭐라고 나와? 수립해서 승인한다. 요게 절차.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으면 다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모든 비구속은 수립하면 승인. 아까 수립은 아랫사람, 승인은 윗사람 그 내용이잖아. 그럼 이제 수립 승인할 때 첫째 수립 이렇게 나와. 둘째 승인. 하나가 뭐냐? 셋째 공고 열람.
요걸 비구속의 계획 절차라고 그래. 수립, 승인, 공고, 열람 이렇게 말해. 그럼 지금 배운 거 할게요. 광역부터. 광역의 수립자는 아랫사람부터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도 있다. 맞죠? 또 누구도? 시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건 도지사가 지정했을 거고 이건 국장이 지정했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국가계획일 때는 누가?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도 있다. 해서 모든 행정청이 다 수립자야. 수립했으면 무슨 신청? 승인 신청. 그러면 신청을 해보죠.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그렇지,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외우지 말란 이야기야. 요놈 보고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계획 다 못 외워. 근데 우리 시험은 이게 맞춰지는 거거든. 요놈 나왔는데 국장 그러면 틀렸다 찾는 거고. 시도지사, 도지사는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시험장에 와서. 시장 군수는 위에 사람 도지사. 자,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그때 내가 승인 신청은 기간이 아까 얼마였어요? 그렇지, 3년. 근데 이제 오늘 지금 해주는 이유가 뭐냐? 요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숫자는. 자, 물어볼게요. 3년이란 수립하고 3년 안에 승인 신청하라. 맞아, 틀려? 수립하여 3년 안에 승인 신청한다. 맞을 것 같죠? 아니거든. 광역계획권 지정일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야. 아까 숫자 100날 읽어봤자 뜻없어. 여러분 시험은 숫자로 출제되는 시험 문제 없어. 앞 뒤에 기준이 중요해. 수립하여 3년이 아니라 무슨권 지정일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시험장 가서 요거 모르고 숫자만 외우고 가면 다 틀리게 돼 있어. 무조건 시험은 수립하여 3년 안에 이렇게 내겠지. 수립해서 3년이 아니라 무슨권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공법에 숫자 나왔다.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우는 순간 바로 떨어지게 돼 있어. 숫자 공부하시면 합격 절대 못해. 숫자 암기는 9월에 가시면 돼. 9월에 가면 몇 개 외울 게 있어. 몇 개. 그것만 외우갖고 하시면 되지. 여기서 숫자 외우지 말라고. 숫자 외우고 싶거든. 항상 월을 봐라. 앞에. 요거 외우라는 얘기야. 요거. 이게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아셨지?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아까도 내가 책에 있는 거 안 읽어드리는 이유가 그냥 3년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외우고 싶거든 앞에를 외우라는 얘기야. 무슨권 지정일?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야. 신청해서 이 사람이 승인한다. 승인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돌려보내라. 요게 송부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신청해서 승인했으니까 아랫사람한테 보내라. 그걸 뭐라 그래? 송부야. 그러니까 송부는 누구한테 보낸다? 수립자. 맨 처음에 수립한 사람한테 내가 확인했으니까 보내줘야 돼. 그걸 뭐라 그래? 송부. 또 하나가 있어. 협의한 사람. 여기다도 보내라. 이렇게 놨어. 그래 놓고 마지막 절차. 공고 열람은 원칙적 수립자가 하라. 이렇게 놨어. 원칙적 수립자가. 굳이 내가 원칙이라 써놓은 이유는 국토부 장관은 공법 시간에 원칙이 없어. 원칙은 전부 지자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국장이 공고 열람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이렇게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내가 원칙적 수립자 써놓은 거야. 그럼 해봐요.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여기 누구야? 시장군수. 시도지사 수립했으면 시도지사 이게 맞춰야 돼. 이게 틀리면 틀렸다고 찾아내셔야 돼. 이런 게 절차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만들면 맨 위하고 맨 안에는 같은 사람이야. 위에는 높은 사람이지. 그 사람의 높은 사람. 요게 법의 원리야. 이런 거를 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 알면 이렇게 단계를 이해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절차 3개는 이해되셨다 하고 이제 절차 배워. 그럼 수립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초조사하라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의견 청취하라. 그럼 의견 청취는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항상 여기가 중요해. 모든 공법상의 행정계획을 여러분 시험에 물을 때 요걸 물어봐. 의견 청취를. 의견 청취는 주민 그리고 지방의회. 주민과 누구? 지방의 의견 들어라. 그러면 아까 해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왔어. 누구누구? 주민과 지방의회.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것도 비구속이잖아. 기본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계획에서 의견 들어라 이 말 나오면 누구하고 누구? 주민, 지방의회. 오늘 다 배웠어 이제. 공법은 하나 배우면 끝에까지 똑같아. 또 끝에까지. 그래서 이제 주의하라 이런 말을. 그래서 첫 번째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반복. 앞으로 행정계획이 구속이든 비구속이든 의견 들어라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주민과 지방의회 이렇게 대답만 하면 돼. 그러면 그게 다 답이니까. 그래서 주민과 지방의 의견 들어라 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개 절차를 묶어서 수립 절차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건 수립한다, 만든다 그 말이야. 만들 때 절차는 뭐하고 뭐 기초조사, 의견 청취 이렇게 말해. 그럼 이제 신청 들어가면 승인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말해. 협의하고 뭐 거쳐라? 심의 거쳐라. 요걸 승인 절차다 이렇게 말해. 승인 절차다. 이해됐나요? 승인 절차야. 그러니까 승인은 확인하는 거고 절차는 확인하기 위해서 뭐하고 뭐 거친다? 협의하고 심의 거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초조사는 뭐냐? 필요한 사항 조사하고 측량하는 걸 기초조사를. 조사 측량의 쉬운 말로. 그 다음에 요걸 지난주에 배웠어. 비구속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무슨 방법으로? 공청회 기억나나요? 우리 구속 행정계획 할 때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회로 하는지 공고일람 하는지 구분하라고 그랬지? 비구속에서는 공청회야. 그럼 공청회는 어디다 공고해 놓고 신문에다 광고 내놓고 요때 의견을 뭘로? 구두로 말로 의견을 제출한다. 하나 주의할 거, 공청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의견이 여기까지가 추가돼. 누구까지도? 전문가까지도. 그러니까 공청회 가면 맨 처음에 연단회가 대학 교수가 앉아 있어. 그 사람이 먼저 설명하는 거야. 먼저 이렇다. 그럼 여러분이 그 말 듣고 나 이 있다. 손 드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공청회야. 그러니까 공청회는 원래 주민인데 누구도 있다? 전문가도 있다. 이렇게 달라져.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가 뭐냐? 요 지방의회랑 지방이 어디야? 시도하고 시군, 구가 지방이잖아. 그럼 여기 사람 이름 쓰면 돼. 시장 군수가 수립했어. 그럼 무슨 의회? 시군의회. 시도지사가 수립했으면 시도의회. 도지사가 있으면 도의회 그러면 돼. 그게 지방이야.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갖다 맞춰야 돼. 맞춰. 지방의회 하는데 시도지사, 시도의회 이렇게 외우지 말고 누가 했느냐. 시장군수가 그러면 시군의회. 시도지사가 그러면 시도의회. 그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 지방의회. 한마디로 지방의회다 이렇게 말해. 그럼 그 사람까지 의견 듣고 수립되면 신청한다. 그럼 신청받은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뭐 거쳐라? 협의와 심의 거쳐라. 그럼 심의 배웠으니까 먼저 해. 아까 배운 거니까.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럼 먼저 도지사부터 해봐. 도지사 가려면 이름이 뭐부터? 지방. 국토부 장관이 하려면 중앙. 이렇게 붙는 거야. 저기 배운 거 그대로 똑같이 쓰시는 거야. 그 다음 이제 협의도 오늘 한번 배우면 마지막까지 똑같아. 마지막 시간까지. 먼저 2명이 있어. 왜 2명이냐? 승인권자가 2명이니까. 그래서 먼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아니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럼 하나 상식으로 물어볼게요. 요 중앙자가 들어가 있어. 중앙자가. 그럼 누가 할 때는 중앙하고 해야 돼. 그렇지. 이 사람이 할 때는 관계 중앙. 도지사는 그냥 관계 행정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장관이 할 때는 전부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 중앙, 위원회도 중앙, 행정에도 뭐가 중앙이 들어가는 건 장관이 할 때다 그 말이야. 그건 장관이 아닐 때 자 배운 거 지난주에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은 누구다? 그렇지. 국장 뺀 나머지 장관. 기억나? 지난주 행정청 할 때 관계자가 들어가면 국토부 장관 뺀 장관. 이게 장관이란 뜻이잖아. 장관. 근데 앞에 장관은 국토부 장관 빼라. 그럼 해봐요. 국토부 장관이 협의하는데 농지에 관계 있어. 농지에. 그럼 농지에 관계된 장관이 누구야? 농림부 장관. 바다에 관계. 그러면 해양수산부. 국방부장. 그러니까 관계라는 말은 그 뜻이야. 어디에 관계? 국방에 관계되느냐, 환경에 관계되느냐, 농지에 관계되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국방 그러면 국방부 장관, 농지 농림부 장관, 바다 해양수산부 장관 이 뜻이야. 그러려고 쓰는 용어야. 그다음에 문제가 요거 이제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 장하고 하라. 이게 누구냐야? 모든 행정청이야. 더 포괄적음이야 이게. 요거는 장관만 말하는 거야. 이건 모두야. 자 해봐요. 도지사가 승인하는데 관계니까 바다에 관계된 행정청 어디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장관. 경남도지사가 산림에 관계돼서 산림청장. 경남도지사가 창원시에 관계돼 있어. 그럼 창원시장. 함안군에 관계되면 함안군수.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 뜻이야. 그럼 만약 두 개 중에 한 개만 써라 그럼 뭘 써야 맞을 것 같아? 관계 행정 쓰면 돼. 그럼 장관도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두 개를 다 써. 근데 앞으로는 두 개 중 하나만 써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관계 행정으로 써놓으면 돼. 여러분 시험 그렇게 나와. 또 중앙 안 들어가 틀렸다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야. 중앙자가 들어가면 오히려 틀려. 두 개 중에 중앙자만 써놓으면 어떻게 돼? 시도지사나 시장구도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로 써서 맞추려면 관계 행정이 들어가야 맞아. 그래서 이제 하위법에 가면 두 개 안 써놨어. 전부 관계 행정 이렇게 써져 있어. 뜻 아셔야 돼. 요런 용어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헤매는 거야. 관계 중앙자가 들어가면 누구 국토부 장관 뺀 장관만을 말한다 이 뜻이야. 관계 행정은 모든 행정청을 말한다 그 뜻이야. 요렇게 해서 협의심이 끝났어 이제. 그럼 송부니까 해봐요. 도지사가 승인했어. 도지사가. 그럼 누구한테 보내야 돼? 그렇지.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관계행정. 다시 바꿔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그럼 여기 누구? 시도지사. 관계중앙행정 이렇게 나와야지. 요거 못 알아들으면 또 시험 문제 못 풀어. 이거를 지금 절차 배우면 돼. 책에 쭉 써놨는데 알아들어야 돼. 자 다시 한번. 도지사가 송부한다. 누구한테? 시장군수 관계행정. 도지사가 승인 후에 송부한다. 시도지사 관계중앙. 됐어요? 그래서 송부됐어. 그래서 수립자가 받아서 뭐한다?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세 가지 단계 알겠죠? 요게 앞으로 비구속이든 구속이든 전부 이 절차로 맞춰져 있어. 요거 하나면 모든 행정개혁이 끝났어. 정확히 하셔야 돼. 요거 지우지 말고 쉬는 시간에 지우지 말고 요거는 놔두세요. 왜 그러냐면 요놈 놓고 여러분 책에 설명 또 해드려야 되니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